자, 데일리 인트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민망하네요. 노래하세요? 아니요, 뭐 노래까지는 뭐 그래요? 제가 부르면 난리 나겠죠. 서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가 불러주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나중에 전화 통화로 언제 한번 아유, 저희끼리 제가 그때 해결하겠습니다. 영노 앵커님을 전화 통화로 노래 불러드리기에는 좀 이상한 그림이고요. 예. 생일로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석가탄신일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사세요. 진짜 오래 보고 싶어요. 30대 마지막 생일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아무튼 뭐 하겠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쨌든 뭐 태어난 날은 항상 이제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럼요. 날이고요. 뭐 아무튼 뭐 마감 시간도 화려한데 이렇게 제가 노래까지 부르면 네. 이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자제를 하고 데스타인데. 그리고 본업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네. 예전에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접속한 분들 가운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불렀습니다. 한 번 했었다고 하니까 나 왜 괜히 서운해지는 느낌이지? 무슨 노래 그런 건. 그때 불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궁금한 얘기 해보죠. 시장 동향 어디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을게요.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2.6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매수 출발하면서 선물을 매도했고요. 기관은 선물 전부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오전부터 2차전지 양극재 그리고 일부 셀과 장비주 강세가 두어진 가운데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 그리고 철강 해운 그리고 은행 보험 등 배당주 그리고 5D 통신 장비주가 아침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과 초전도체 그리고 종합상사 우주항공 일부 교육주 테마 강세가 오전의 특징이었고요.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큰 지수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10시 15분경에 중국의 9월 LPR 동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기 때문에 크게 요동은 없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오전 장중 국내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또 최고치 경신한 모습도 부담이었고 금리 상승 때문에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또 가치주 중심으로 아웃퍼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날이죠. 일부 숏커버링 포함해서 주가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됐고 2차전지 대형주의 반등이 기술주 하락을 상쇄했지만 호재의 연속성도 없었고 주도주도 약간 부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반 그 동반 순매도소에 이제 2,550선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오늘 장중 미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도 2,550선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을 모색하면서 양시장 일부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3%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예상했던 플러스 0.7%보다는 둔화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로는 6.8% 플러스에서 6.7%로 둔화가 됐고 결과 발표 이후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달러화는 약세로 접어들었죠. 네. 그래서 미국 시간외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또는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고요. S&P 500 시간외 선물도 3시 이후에 상승 전환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장 마감을 앞두고 이 부분 때문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이제 9월 FOMC에서 뭐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확률이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오늘 점도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영향에 1,33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업종별로는 BDI 반등 속에서 HMM과 페노션 등 해운주 강세 운수 창구업 상승세 보였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한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 강세 운수 장비가 상세 보였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는 최근 연이은 급락세 기록했던 STX가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반면 의약품과 서비스업 성장주 포진한 업종들이 가장 부진했고 기계도 약세 기록했고요. 전일 강세 보였던 한신기계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도 전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출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강세를 보였고 IT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컨텐츠 제약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대에서는 에코프로 그룹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까지 상당히 좋았고요. LNF 등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강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시장 정리 이렇게 한번 해봤고. 네. 1시간 전에 나온 뉴스로는
하이브가 BTS와 두 번째 재계약을 완료했다. 맞아요. 이게 또 뉴스가 나왔네요. 괜히 기쁘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군대 이후로도 또 맞아요. 함께 한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좀 섹터 얘기로 들어가면 오늘 자동차 좋았는데 수출도 괜찮았고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 반대 수혜 기대감. 반사 수혜 기대감이죠? 네. 뭐 웬만큼 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긴 했는데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8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31만 1959대를 기록했고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0만 대를 넘어선 게 지난 2013년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출하가 좋았고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외 주요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차질 해소도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 8월 자동차 수출도 북미와 유럽 시장 중심으로 국산차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19.6%나 증가한 19만 9,214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미국 내에 IRA 대상 친환경차 관련된 판매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이 나오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1월부터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국내 업계 판매 실적입니다. 이게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액은 역대 8월 중에 최고인 53억 달러를 이제 달성했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계속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가 좋은 거예요, 현재까지. 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또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15일 시작된 전미 자동차 노조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 UAW라고 불립니다. 미국 완성차 빅3,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동시 파업이 4일 이제 경고했는데 협상에서 별도 진전이 없기 때문에 파업 장기화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이 조기 타결되면은 내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완성차 업체의 추가적인 양보를 통한 UAW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완성차 빅3의 비용 증가 그리고 EV 전환에 따른 어떤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빅3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공급 차례에 따른 재고 부족과 부품 수급 이슈에 따른 대체제로서 현대 기아차의 그리고 국내 업체 부품사 수요 증가로 인한 반사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업체에 대한 호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번 빅3의 동시 파업 전개 시나리오 영향 전망인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는 조기 협상 타결,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쭉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수용이 될지 아니면 생산 차질이 심화가 될지 여기에 따라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가 된 거고요. 영향과 전망은 좀 이렇게 도식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이 또 지속되면서 하루 차량 생산 손실이 약 3,200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량 해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빅3의 제시안과 UAW 요구안의 비교입니다. 비교. 이 보시면 임금 인상 관련해서도 4년간 총 20%나 인상하고요. GM도 첫 해 10% 인상 포함 4년간 총 20% 인상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 올해 파업 관련된 10일 정도 파업했다는 경제적 손실 규모 추정인데요. 이것만 해도 뭐 파업 인원수가 14만 명에 달하고 전체적으로 금액도 엄청납니다. 경제 손실도 대단하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얼마예요? 5,600 밀리언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예요, 저게?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제적 손실, 빅3 관련된 쪽의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EV 전환에 대한 어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국면인데 손실 규모가 커지면 그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시간도 좀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동시 파업을 진행 중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업 확대 시한 때문에 뭐 뉴욕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논란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어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과대학교 수소차 전기차 연구 협약식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감축법에 대한 규정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위해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 플랜트를 당초보다 빠른 내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현지 생산과 빨라지고 현지 출하가 빨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완성차나 부분사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호조와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반사 수혜를 역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현재 이 UAW의 요구 조건을 반영을 하면 현재 시간당 66달러 정도의 인건비가 4년 뒤에는 시간당 136달러까지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UAW 가입 진영과 미가입 OEM 간의 온도차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미가입 진영은 아직까지는 시간당 50달러 미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현재 가입 쪽은 66달러 수준인데 네. 이 요구안을 수용하면 4년 뒤에는 시간당 136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엄청나게 온도차가 생기는 겁니다. 국내 부품사 같은 경우는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HL 만도나 SL 등이 빅3인 GM에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미가입 진영에 대한 노출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 파업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보는 것 같고요. 자, 사실을 좀 띄워주시면 재밌는데요. 디트로이트 빅3의 시간당 평균 임금 추이입니다. 2015년부터 23년까지인데요. 15년도에는 스텔란티스가 47달러, 그리고 포드가 57달러, 그리고 GM이 55달러 수준이었죠. 근데 23년도 보면 지금 스텔란티스도 66달러, 그 다음에 포드가 69달러, GM이 71달러.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금 추이가 엄청나게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다올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네. 현대기아의 미국 재고는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수요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고 네. 재고 수준이 아직도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 글로벌 재고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가 괜찮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수급 이슈 때문에 재고가 올라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 수급 이슈가 그렇게 이야기 안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재고 수준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증권도 이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빅3가 베스트셀링 차종 생산 공장부터 생산을 멈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격이 크겠죠. 잘 팔리는 쪽부터 멈췄으니까 네. 해당 추이에 따라 확대될 계획인데 미국의 빅3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아직까지 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어디가 볼 것이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높다면 기존의 다른 전기차 섹터에 관련 테슬라라든지 루시드나 이런 쪽이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빅3가 전기차 판매 비중이 4%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업체의 파업은 전기차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쪽보다는 현대, 기아 그리고 일본 업체의 반사 수익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 미국 빅3의 판매 실적인데요. 2023년 8월에 YTD,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증감률 쭉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가 대부분 YY 증감률도 GM이 19.4% 증가했죠. 근데 전기차 판매 비중 제일 오른쪽 보시면 GM이 2.9% 그리고 포드가 3.5% 스텔란티스가 8.1%로 평균 4.4%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전기차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장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적은 거하고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 쪽이 수혜를 받는 거하고 어떻게 이거를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전체 판매 성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적었죠. 근데 파업이 되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 생산보다는 일반 내연기관의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테슬라 쪽보다는 내연기관 쪽이 비중이 높은 쪽이 훨씬 더 반사율을 받는 거고 만약에 전체 성장 중에 판매차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전기차 쪽이 오히려 더 이제 생산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테슬라 쪽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래서 약간의 그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로 뭐 수급에 아주 누적된 상황이고 매도도 좀 많이 나왔죠. 계속 실적 좋으면 맨날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자동차 섹터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높기 때문에 빠른 주가 회복도 예상할 수 있다 이야기 나왔고요.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 그룹에 집중된 밸류 체인에 좀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선수 출연하는 플랫폼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따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차의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즈드카,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관련된 프라이스가 리바운딩하고 있다. 수요가 괜찮다는 거거든요.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점쳐진 부분들 보시면 현대차의 산타페라든지 산타크루즈, 그죠? 그다음에 펠리세이드.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실까요? 네, 노란색으로 된 거 예. 내려주시면 네. 화면을 좀 내려주세요. 아니요. 그 리포트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ATP gain likely to offset. 네, 네. 내려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요. 안 내려가지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은 보면 알아서 이 내려주시고요. 이제 관련해서 쪽에서 보시면 현대의 산타페 크루즈라든지 그다음에 펠리세이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SUV 쪽 관련해서 아마 베네핏,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훨씬 더 낮은 쪽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이익률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BOA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데 아까 화면에서는 그 리포트가 나온 쪽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 화면 아래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삼성증권에서 현대모비스 관련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이번에 3분기에 폭스바겐 쪽으로 BSA 그리고 벤츠 전기차 모듈 수주 그리고 4분기에 추가적인 BSA 수주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모비스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적 350억 달러 수주 잔고를 추정한다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모비스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거시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레거시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서 EV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데 솔루션은 결국은 LFP 배터리 채용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모듈화를 통한 생산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셰시 모듈이나 BSA 그리고 파워트레인 등의 하드웨어 플랫폼 제공 업체로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딴 집에서 파업하고 수출 좋고 마진 높고 실적 잘 나오고 전기차 잘 팔고 네. 그리고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인센티브 줄어들고 주가는 안 가고 그게 아쉽죠. 아쉬운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다 좋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만 잘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기아도 드라마틱하게 잘 벌고는 있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도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현대기아가 돈을 잘 버는 거 하나만 갖고 멀티플을 더 주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히려 미국 쪽에 있는 완성차 업체 주식을 사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점유율이 확연하게 기존과 달라져야 된다. 그게 좀 보여야만이 이제 멀티플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주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BDI 반등 소식에 해운주가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인데요. 실제 지난 8월 1000포인트 초반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BDI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지난 18일 건화물선 운임지수인 BDI가 전 거래일 대비 58포인트 상승한 4.2% 정도 상승했습니다. 14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1063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비하면 2주 만에 35%나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온 건데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고요. 계속적 선수기에 또 진입하면서 상승세가 당분간 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5월 이후에 부진했던 BDI가 반등하고 있고 선물 운임도 5월 이후 처음으로 1,5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9월 말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 BDI의 단기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우시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네. BDI가 3개월 만에 2020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회색 음영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2017년부터 21년간의 BDI의 범위예요. 그 회색 쪽이 가장 위에 쪽이 포진된 게 제일 좋았던 쪽이었고요. 네. 아래쪽의 음영 부분은 낮았던 쪽인데 여기서 아주 그 굵게 약간 파랗게 보이는 파란색. 선이 있어요. 끝까지 다 안 가고 지금 8월달, 9월달까지만 선이 그어져 있는 네. 굵은 파란색이 보이시는데 네. 바닥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검은색 실선이 보면 2020년 실선이에요. BDI 지수인데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8, 9월 넘어오면서 2020년 BDI를 넘어서기 시작한 게 보일 겁니다. 따라잡았어. 자세히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검은색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 레인지의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최근 반등은 파나막스가 주도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브라질 곡물입니다. 브라질 곡물과 호주 석탄 수요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 이 보이는데 파나막스 수요가 굉장히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브라질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 이게 왜 그러냐면 브라질에서 곡물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곡물 수출량이. 브라질 상당히 좋고요. 인도를 중심으로 석탄 수요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철광석 시황은 아직은 회복이 좀 더디지만
예, 약간 그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지나면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철각성 시안까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파나막스 운임 강세가 케이프 선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8월 경제지표 발표와 맞물려서 바닥은 좀 지나갔다고 분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9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재고 비축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선물 의미 시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물 관련돼 오르는 게 먼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도 아마 올라가는 것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주 중심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올해 브라질 곡물 수출량이 어떤지 이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브라질 옥수수 수출 물량인데 짙은 파란색이 위쪽으로 굉장히 치솟았죠. 네. 예, 이게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갑니다. 곡물 수출량이 오. 그죠? 그리고 중국 철강석 항만 재고가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파란색 짙은 실선이 검은색 실선 거의 비슷하게 내려와 있죠. 네. 거의 바닥권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항만 쪽에 이제 철광석 재고가 적다는 것은 추가적인 재고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닥권 지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전반적으로 페노션과 대한해운의 PBR 밴드입니다. 역사적 밴드 하단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바운딩이 좀 나오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 수준까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뭐 단기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는 하긴 했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노릴 것을 권고한다라고 모멘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어떤 트렌드 상에서 우상한 그림이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너무 빠진 상태에서 BDI가 그리고 벌크성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가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고 9월달 중국의 지표가 또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워낙 지표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해운주도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근데 안 살 거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습니다. 할 거잖아요. 네. 올랐는데 왜 손이 안 나갈까요? 주도 섹터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자신감 있게 중국 정말 좋아집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이 제 방송 끝나고 심층 인터뷰에는 김경환 연구원께서 이제 나오시는데 네.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면 뭐 만약에 김경환 연구원께서 이제 제 시간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아집니다. 이러면 사야죠. 그래요? 네, 경기 좋아지면 사야죠. 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중국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 좋아진다고 해도 조금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건 그냥 느낌인데 한번 물리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 업종군이나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조선이나 해운 쪽이 그런 많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맞아요. 한번 물리면 10년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쉽지 않은 뭐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생일자가 촉이 또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 좋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이슈는 오늘 중소형 화장품 요게 또 수요 부진 우려 플러스 차익 또 나왔어요. 네,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 양극재가 좀 많이 에코프로 그룹이 꽤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언급 드릴까 하다가 어제 2차 전지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또 중복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 뺐고요. 오히려 오늘 보면 좀 많이 빠진 쪽이 이제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급락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좀 코멘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미국 관련 화장품 기업들, 뭐 ODM이나 뭐 브랜드 그리고 유통사라고 하면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빠졌는데 특히 중소형 브랜드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이 장중 10% 정도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그로드랩, 그다음에 실리콘2, 에이블 CNC. 자, 에이블 CNC가 지금 누가 광고를 한다고요? 에이블 CNC. 엘리자베스 올슨. 정답입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찾아봤어요. 네, 마블에 나오는 제가 배우라고 그때 힌트 드렸죠. 위치죠, 위치. 완다. 맞아요. 저 그 배우 진짜 좋아해요. 왜요? 연기 잘해서. 살짝 아닌 웃으시는 것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연기 잘해서. 살짝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거 아닌데. 연기 잘해서. 네네. 자, 단순히 연기를 잘해서인가요? 그럼요. 연기 기가 막히죠.
빨리 하시죠. 그런가요? 저 잡지 마시고 얼굴 네, 빨개지. 네,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빨리 가시죠. 귀 엄청 빨개지네요. 아, 순간적으로. 이게 차익 실현 나왔구나. 에이블 CNC. 예, 근데 이제 그 큰일 났네. 미샤가 사실은 IMM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아마 인수를 해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은 매각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엘리자베스 올슨이 미샤를 광고해? 근데 이제 그 광고를 힘을 준 거는 매각이 그 앞두고 좀 뭔가 매각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좀 힘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 시장에서 조금 있었고. 네네. 근데 오늘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너무 잘 돼가지고 매각 안 한다. 매각을 접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소 브랜드들이 글로벌에서 좀 괜찮았다.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제가 이번에 8월 달인가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수입 비중에 대한 그 점유율이 한국이 20.1%, 프랑스가 16.7%로 4% 이상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프랑스를 완전히 제치고 미국의 수입 브랜드 중에 한국 브랜드가 1위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브랜드가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냥 띄워주세요. 엘프 뷰티?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엘프 뷰티. 와, 주봉. 네,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 보시면 올해 이제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이게 대충 보시면 한 $45 미만에서 시작했죠. 네. 근데 올해 $150. 3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한 서너 배 올랐죠. 40. 서너 배. 예. 서너 배 올랐죠. 이게 와. 주봉이에요. 예. 그죠? 얘는 뭔데요? 엘프 뷰티는 초저가 브랜드예요. 아. 미국에 있는 초저가 브랜드예요. 엘프 뷰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얼타 뷰티라 해갖고 얼타 뷰티는 뭐냐면 이제 올리브 영과 같은 그 H&B 네네. 그런 거고요. 엘프 뷰티는 초저가 브랜드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중저가 브랜드들의 주가가 실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이 주가가 올라간 게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 브랜드인 미국의 인디 브랜드인 엘프 뷰티가 마이너스 8.6%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게 그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요인은 미국이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지불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학생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구매가 많았던 품목들의 소비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여기 주 고객층이 10대, 20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중저가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했는데 네. 이게 이야기되다 보니까 엘프 뷰티가 주가가 급락을 한 거예요, 어제. 그게 이제 결국 물론 이제 오는 거 비하면 뭐 서너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는 사실 빠져도 네. 크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유가 이제 10월 1일부터 이야기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는 것 때문에 젊은 층의 구매력이 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와 관련된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 국내 관련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해당 불확실성으로 소비 둔화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부분은 소비 여력이 보다 하락할 것을 보일 수는 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초저가 브랜드들의 수요가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갑이 그거를- 얇아지면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이게 좀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으니 네. 이 부분은 너무 악재로 작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 오히려 호재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중국. 예, 이게 뭐냐면 중국 내부의 항공 여행객 운송량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2019년 거의 다 회복했죠. 2019년 8월에 회복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의 항공 여행객 수예요.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은 이게 국제선 여객
운송량이거든요. 이게 7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이면 2019년 50%까지 회복을 한 거고요. 8월 현재는 55% 국제선 여객입니다. 회복을 하고 있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60% 넘길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 회복은 국내선 대비 물리적인 제약 요건 때문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지만 네. 중국 가계 소비는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상반기 대비 객당 여행 지출도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국 인바운드 소비는 결국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국제선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네.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에 관련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CNC 인터내셔널이 장중 1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종가 무렵은 마이너스 5%로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왜 급락했을까? 이 CNC 인터내셔널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네, 왜냐하면 이 공장 증축분이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립 틴트 자동화 라인이 도입되고 아이섀도우 라인 추가 배치 때문에 최소 2024년, 25년까지 캐파 문제는 없지만 26년 이후를 위해서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 돼서 이러는 거죠. 너무 잘 돼서 추가 증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추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 추가 공장을 임차하거나 임차. 두 번째는 공장을 매입하거나 사는 거. 다른 어떤 공장을 매입하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은 빠르고 투입 비용이 적다. 네. 근데 단점은 레이아웃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게 거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공장을 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 라인 배치가 생산 배치 효율성이 효율화가 안 좀 좋은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성이 좀 예, 떨어질 예, 수 예.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부지 매입 후에 신공장 건립하는 가능성인데 이거는 오래 걸려요. 이것은 효율적인 레이아웃 배치나 대규모 증설은 가능한데 예,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대비 오래 걸리고 비용 투입이 크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세 가지 방안 중에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지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첫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추가 공장을 임차하거나 아마 부지 매입 후에 신공장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CNT 인터내셔널의 23년 예상 에비타가 약 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ODM, OEM사들의 운전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의 가능성은 사실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한화투자증권의 그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증자보다는 오히려 차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하고요. 참고로 배은철 대표 관련된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6%, 배은철 대표가 26%, 배우자분 20%, 배수와 부사장이 20%이고 6월 기준 부채 비율은 35%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35%면 거의 무차입 경영이에요. 여유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주주 대상 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냥 차입, 은행 차입이나 이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10% 이상 급락했다가 이 코멘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5%로 만을 끝났는데요. 모르죠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근데 뭐 이 정도 재무 구조라면 뭐 그냥 은행권에서 차입을 하지 않을까? 이게 더 깔끔하고 네. 주주들의 심리적인 타격도 덜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와, 근데 이거 가족 회사인데 에비타가 1년에 400억 그냥 남아버리네. 예. 와, 그만큼 이제 지금 중소인디 브랜드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화장품 회사를 하나 차렸어야 돼. 그렇죠? 지금이라도. 네. 지금 늦었죠. 뭐 사실 여기 지금 이게 되게 늦은 게 제 친구들도 이제 화장품 뭐 난다긴다 좀 아는 분들은 네. 요거 시작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OEM, ODM 요거 만들어주는 그 공장들도 되게 노났거든요. 근데 사실 맞아요. 브랜딩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돈 진짜 많이 들고 쉽지 않다는 거. 예, 저는 그렇게 권고 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차라리 모르고. ODM 업체나 용기 업체 있잖아요. 네. 그쪽이 저희 성격엔 더 맞는 것 그건 할까요? 같습니다. 근데 용기 업체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네, 용기도 어,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하고. 세상에. 예,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 또 뭐였죠? 화장품, 자동차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해운. 해운. 이렇게 세 가지 시황을 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해운 한창 하실 때 엘리자베스 올슨 막 그거 하시니까 엘리자베스 뭐 하는지 검색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 연기로 그 올드보이 리메이크한 거 미국에서 맞아요. 거기 네. 또 나오셨 어떻게 하시죠? 봤으니까요. 방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게 영화 본 게 잘못된 건가요? 방송 중에 그것만 검색한 사람이 잘못된 거. 비하인드가 있지만 여기서 네네. 좀 인사를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뭐 비하인드입니까? 거기 배드신 보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 배드신 그러니까요. 전 못 봤는데. 자 그러면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와 역시 오늘 박근영 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